전남 해남에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가 조성됩니다. 첨단 산업 중심지 구축을 계기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우리 지역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달에는 축제와 기상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도시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내 농장 시스템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광주와 전남에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많은 곳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땅끝 해남의 기업 도시 솔라시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조성되면 솔라시도가 각종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7배 큰 땅끝 해남 기업 도시 솔라시도. 전체 9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 오는 2037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산 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서버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한국전력공사와 LG CNS 등 기업을 비롯해 기관 10곳과 데이터 센터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남 솔라시도에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개 동을 세울 계획인데 민간 자본 1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16,000여 명, 지방세 수입도 한 해 200억 원이 새로 생길 전망입니다. 기존의 전력 공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솔라시도는 태양광으로 자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 유치가 가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 계속 확대하는 것은 전력 공급 측면에서 불가능하고요. 우리 전남 도내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2년 필요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의 50배인 7만 7천 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은 솔라시도의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와 AI OTT 플랫폼이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연관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AI, 그다음에 OTT 플랫폼 등 첨단 기술 발달과 콘텐츠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태양과 바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솔라시도. 기업 도시 솔라시도가 국내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 달 동안 관심이 모아진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에서는 휴가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지역 축제와 태풍 등 기상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이달의 가장 큰 관심사로는 축제가 꼽혔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관광과 퍼레이드, 장흥, 물축제 등이 떠오릅니다. 지난달 말부터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와 축제 소식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렸던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는 방문객 68만여 명이 다녀가 전남 대표 여름축제로서의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매주 토요일 밤 고흥 녹동항에서 펼쳐지는 드론쇼에는 8월 첫째 주에만 7천 명이 넘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1951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수직으로 관통한 태풍 카눈이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침수, 강풍, 바다, 그리고 비 등이 언급됐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간 전남.
돌풍으로 인해 주택이 붕괴되고 건물의 창문이 떨어지는 등 60여 건의 사고가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광양 백운산과 구례 성산제 등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전남 219헥타르 면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북상전 우려와 달리 태풍이 경상도로 방향을 틀어 상륙하면서 전남에서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8월 초 태풍이 지나자 또다시 찾아온 폭염. 맑은 하늘에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까지 겹치자 날씨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기상청과 강수량, 폭염과 무더위 등이 떠올랐습니다. 여름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입추와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를 뜻하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지속됐던 8월. 기상청은 9월 초중순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장마와 같은 긴 비 소식과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나와 있다며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경지와 해안가 주변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4.5톤급 연안 통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4.5톤급 연안 통발어선 선장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2시 10분쯤 흑산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3% 상태로 선박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직성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려 전라 서해안에는 최대 40mm, 이 밖에 전남 지역과 광주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까지 강수 구름대가 남북으로 이동해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예상되는 만큼 너울성 파도와 해안가 주변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상황에 대비해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들은 농업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각종 잎채소와 열매채소가 실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재배한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낸 LED 광을 이용한 실내 농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해 남극과 같은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재배 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인공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수직 농장은 재배단을 여러 단을 쌓아서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재배 단수에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농업에 앞서 추진된 스마트팜 농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 자체가 일단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 SNS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남극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내 농장 시스템.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과 같은 개인 시설에서도 과채류를 생산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농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배 방법도 다양해지고 키우는 작목도 각양각색이어서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의 한 주말 농장. 채소를 심기 위해 밭을 일굽니다. 이리저리 흙을 뒤집고 골을 내면 멋진 텃밭이 만들어집니다. 잘 다져진 텃밭에서는 쪽파 심기가 한창입니다. 호미를 이용해 흙을 파고 쪽파 모종을 심은 뒤 살포시 눌러주면 끝. 쪽파는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도린 다음에 10cm 가격으로 우리가 배추를 심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병충해 방지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자란 채소에는 물주기가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잎사귀가 말을 쎄라 구석구석 물기가 스며들게 잘 뿌려줍니다. 고추밭에서는 벌써 가을 거지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여름볕을 받고 잘 자란 무농약 고추를 저녁 밥상에 올릴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 몸에 건강한 그런 채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추를 가지고 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처럼 주말 농장이나 도심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키우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른바 도시 농부라 불리는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텃밭 면적도 지난해 기준 1052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4배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친환경 식재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다시 도심 텃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씨를 뿌린다든가 모종을 심어가지고서 기르고 거기다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간단히 씻어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도심 텃밭은 규모를 축소해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식물 재배기, 상추며 토마토, 케일 등 다양한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물과 전기만 있으면 알아서 빛과 습도를 조절해 채소를 키워줍니다. 일에 지친 직원들은 녹색 채소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오며 가면서 이제 식물 자라는 거 보시면서 많이 마음의 힐링을 얻어가시기도 하고, 저 직접 기른 채소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텃밭에서 시작된 도시농업이 점차 진화하면서 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생활에서 건강과 문화, 공동체 생활 등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신체적 활동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감을 느끼는 데에서 기인을 해서 각 항목별로 저희가 가치를 분석한 결과 약 한 1조 3,4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삭막한 도시에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도시농업.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 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나주 출신 안세영 선수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1977년 시작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단식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안 선수는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드민턴 클럽에서 활동하며 소질을 발견하고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흥군이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최종 보고회를 열고 막바지 준비에 나섰습니다. 최근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김성 군수를 비롯해 각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교통, 안전관리 대책 등 행사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 열리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의 메카 장흥, 건강한 삶의 장을 열다를 주제로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전남 최초로 군내버스를 무료 운행합니다. 완도군은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군내버스를 모든 군민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주민들에게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군내버스는 8개 업체가 버스 35대, 6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